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브런치 구독자분들 중에 10%만 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브런치에 내용을 많이 담진 않다 보니까 넘어오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먼 훗날 한 번쯤 다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는 사람이 유명해진다면 더 그렇겠죠. 궁금할 테니까. 도대체 뭐 하고서 이렇게 혼자서 맨날 영상을 찍고 있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어데스크를 이제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고서, 근데 스타트업 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취준생 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에어데스크를 이제 그만하겠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 그리고 이제 나 서비스를 안 할 테니까 그냥 무료로 다 뿌리겠다, 그렇게 공지사항에도 세팅을 해놓고서 이제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저를 이제 올렸어요. 올리니까 막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거의 한 20팀 정도? 참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큰 회사에서 일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고, 특히 개발에 시간을 그때 한 5년 가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와달라는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을 보러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세일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표님들이 세일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일을 해달라.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CTO 포지션을 제안을 했었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엔지니어 포지션을 제안을 했었고, 다양한 조건이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당시에 저는 이미 풀스택 개발자는 됐었어요. 제가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애초에 제가 서비스를 운영해서 만들어서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풀스택 개발자가 된 거죠. AWS를 썼고, 서버를 만들고, 페이먼트를 연결하고, 글로벌 페이먼트 연결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확장 프로그램 만들고, 확장 프로그램 만들 결제 시스템 넣고, 그걸 QA하고 어드민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코드를 그냥 배포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옵티마이징 코드를 또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번역기 기능이 다국어 번역이 들어가니까 다국어 번역 레포지토리는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레포지토리가 5개 정도를 관리했거든요.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풀스택 개발자가 됐죠, 이미.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 그냥 본인 사업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만드는 그런 고된 과정을 거치면 풀스택 개발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풀스택 개발자라고 본인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풀스택 개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실력 낮은 개발자가 이것저것 하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거는 동감하지만 저는 풀스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이라서 제 스스로는 한 번도 풀스택 개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전 모바일 앱도 만들어서 런칭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자랑은 그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표들을 면접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인가 7살인가 그쯤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참 먹고 사는 게 두려웠고, 대학교 시절 내내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실패만 거듭했고, 죽기 살기로 만든 것도 사실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일해달라고 할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자 하시려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냥 남들한테 쓸모 있을 만큼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뭐 레퍼런스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가 약하다 만들면 됩니다. 그냥 만들면 돼요. 자랑스러운 포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을 얻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개발 실력에 대해서 그 자신감을 얻게 된 시점이 왜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스스로 뭐 내가 이쯤이면 잘하는 건가? 라는 게 아니라 제 코드를 보고서 대기업 개발자들이 놀래하는 걸 봤을 때 사실 그때 느꼈어요. 대기업 개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5년 만에 올 수 있는 수준인지, 5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막 놀라는 모습들을 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실력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게, 제가 지금 한 8년 차쯤? 8년 9년쯤 된 것 같은데 한 4년 5년 차 때 이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대기업에서 한 6년 7년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실력적으로는 그때 이제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타트업 팀에 들어가서는 사실 스타트업 팀에서 하는 일을 했고, 이제 제 일은 어떤 걸 했냐면은 스타트업 팀에서 하는 일과는 별개로 사실 처음에는 스타트업 팀에 일을 하는데 바빴어요. 거의 제가 아직까지 안 써본 것도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코드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또 개선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구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알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전 개발자님이 뭐 이렇게 많이 엄청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설프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뭐 그 당시 풀스택 개발자이긴 하지만 정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는 정말로 그 일에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이 일을 살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 일만 하면은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동시에 새로운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자로서, 그리고 그 당시 CTO로 일을 했는데 CTO로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뭐 알지 못하면 그건 뭐 능력 없는 CTO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TO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프로젝트 이거나 이런 거 기술 연마를 안 한다? 그 사람이 CTO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개발 능력이 지금은 뛰어난 사람. 앞으로는 전망이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개발을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딴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작은 프로젝트들이에요.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뭐 미덴노우라는 것도 있어요. 미덴노우가 어떤 거냐면은 그 일종의 매칭 시스템, 연애 매칭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자신의 취향을 이제 셀렉트를 합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자기의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 상대편도 자신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교차를 해서 교차가 많이 되는 사람한테 뉴스레터 형태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매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 서비스 이름만 들어서 이거 괜찮지 않나요? 전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이제 연애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실제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른 목적으로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취향을 말할 때나 아니면 그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일종의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때 연애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애초에 남자들이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요. 여자는 그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풀이 엄청 많고 여자 풀은 없어요. 여자 풀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마케팅이 어려웠어요. 마케팅 채널이 없었는데 제가 막 돈을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이 약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스트로 좀 돌리다가, 이거는 지금 제가 원하던 그런 그림도 아니었고, 저는 좀 선순환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 연애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모임, 사교 모임을 좀 추구했어요. 이를테면 나는 뭐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추천해서 꼭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 친구, 남성 여성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셀렉트 하게 되면은, 뭐 같이 이제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추천도 뜨고, 이거는 이상형 섹션이 아닌 그냥 친구 섹션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동작되는 것을 원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인간은 참 어렵다. 인간은 어렵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이걸 안 쓰는구나. 남자들만 바글바글 쓰는구나. 세 번째는 마케팅 하기가 어렵다. 그런 걸 많이 배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단노를 그냥 좀 운영해 보다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랄까, 여기에 이제 결제 시스템 붙이는 것들을 사실 이제 전 연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들을 막 해서 그냥 실체 없는 가상의 여성분들이 그냥 매칭만 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이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냥 좀 남자분들의 돈을 그냥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매칭비나 아니면 매칭됐을 때 정보 보는 걸로 돈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돈 벌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인생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좀 더 대의 명분에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씬에서 그냥 철학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지금은 좀 제가 그 철학이 많이 없어졌지만, 난 정말 세상에 기여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돈을 벌어도 좀 혁신적으로 벌고 싶다. 지금은 배부른 소리란 걸 알지만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더 20대여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었죠.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열망, 뭐 정의로움, 아니면 뭐 깨끗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그런지 제 인생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흘러간 거는 이제 화이트 해커 쪽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비하인드 뒤쪽에 이제 어떤 세력이 있는지, 어떤 놈들이 도대체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에서